어제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용남 공천 관련해서. 한간에는 자기가 전략 공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대로 보면은 김용남 공천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전략 공천한 거다. 자기 자신 그들한테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속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했고요. 예.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대표에게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예. 대표는 그 여부에 따라서 최고위에 올려서 후보로서 확정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공천했다는 그 일각의 얘기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강덕구 의원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 확장과 전국 정당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영입하셨고 그색 일정을 전화도 안 받아요.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네. 터키가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네.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네.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그냥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 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사전투표 기간에 박구영 교수님이랑 유시민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내 무슨 간첩 세력이 있다라든지 사전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얘기가 우리 내부의 폭탄 아니었나요? 어떻게 씨발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같지만 사실 지도자가 국민들과 방향이 다를 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오늘 제가 홍사무쇼를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주제가 노무현 재단의 이야기를 좀 하는 날이었어요. 이야기가 뭐였죠, 중점이? 노무현 재단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떠올라야 되는데 왜 유시민이 떠오르냐라는 내용이죠. 일단 첫 번째로 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 비판이나 문제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그런데 사실 저 내용을 쭉 보면서 무엇을 위한 비판인가 예. 그러한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1차원적으로 중국집 하면 중국이 떠올라야지 왜 짜장 짬뽕이 떠오르냐 약간 이런 질문 같이 보여서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 어떠한 명목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비판인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나타나지 않아서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수진 변호사님도 그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죠? 재단의 상임고문 해촉을 요청했습니다. 다시 만나는 날까지 재단을 잘 지켜주십시오. 사랑합니다라고 이게 또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한 3주 전에 나왔을 때 문재인 다음의 타겟은 노무현 대통령 쪽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친문, 친노 죽이기가 그 소문이 현실화되는 것 같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쇼츠 영상으로 많이 보여드렸지만 청와대 디지털 소통 비서관 문진석 의원이 인사청탁란 그죠? 요거 남구강 너 그 홍성범 알지? 응? 우리 아우가 좀 추천해줘. 내가 추천하면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봐. 이 인사청탁 관련한 문자가 굉장히 대문짝하게 보도되면서 청와대에서 엄중 경고 조치되면서 이제 내려왔죠. 그럼 내려와서 김남국 당시 이제 대변인으로 바뀌었는데 민주당 내려와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 뭐예요? 친노 친문 세력이 다시는 주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뱉기도 했죠. 이거 말고도 제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서 실제로 그 분위기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 뉴스를 시청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뻔한 얘기 말고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보면은 노무현 재단이 그러면은 요 부분인데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100만 명이 넘으면은 뭐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수익으로 인해서 꽤 많은 돈을 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익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저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재단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은 100% 재단 귀속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감사도 받잖아요. 비영리법인이라서. 행정감사도 받고 외부 감사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가 그 공익법인이거든요. 네.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면은
다 공개돼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수입 지출 매년 공개돼 네. 있어요. 이걸 거짓말로 올렸을 리는 없지. 올리면 행안부 감사에 바로 걸리죠. 그럼 지금부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한번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제 그 강덕구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김용남 공천 관련해서 한간에는 자기가 전략 공천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그대로 보면은 김용남 공천은 정청래 대표가 책임지고 전략 공천한 거다. 자기 자신 그들한테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 속기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습니까? 그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전략공천했고요. 예.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대표에게 그 논의 결과를 보고하고 예. 대표는 그 여부에 따라서 최고위에 올려서 후보로서 확정을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덕구 최고위원이 공천했다는 그 일각의 얘기는 그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사실은 예, 강덕구 의원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정청래 대표 혼자 결정했다는 것도 또 아닌 거네요. 상의했죠. 전략 공천위가 따로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의견을 구하지 않은 건 아니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했죠. 이렇게 논의가 됐다. 자, 요거는 무슨 이야기냐? 강덕구 의원의 페이스북을 들어와 보겠습니다.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평택을 보궐선거 관련해서 최고위와는 어떤 상의도 없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돌팔매를 맞아야 하는 제 처지가 원망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김용남을 누가 공천한 걸까요? 자,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요거부터 가봅시다. 개헌 김현정입니다. 조국 후보를 찍으면 유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김용남 후보를 찍어야 합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 우리 민주당의 당원들 지지자들 갈라치기 전략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당선되면 합당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조국 후보 측에서 이 평택을 선거 때문에 전국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당에서 김용남 후보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민주당스러운 후보가 조국이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꼭 그거를 전달해 주길 바라고요.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성공을 위해서 김용남 후보를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도 확장과 전국 정당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그 대의를 위해서 대통령께서 영입하셨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취지를 받아서 전략 공천한 후보입니다. 그러면 그 뜻에 함께 해야지 민주당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김용남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요.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업 녹취가 터졌었죠? 용남한테 전화해서 달라고 그래. 그 새끼가 참, 그 새끼 전화도 안 받아요. 대부업체를 이름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야. 내 앞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서 몇천만 원씩 넣을 테니까 나보고 약간씩의 수수료를 먹어라 이 소리네. 그렇지. 자, 이렇게 일부 들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사전투표 전날 매불쇼에서 유시민 작가가 등장합니다. 전직 대통령 중에 누구 좋아하냐 물어보면요. 제일 최근 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40%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합쳐서 55%가 넘어요. 박정희 대통령 25%예요. 소위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여기는 어떤 전직 대통령을 좋아하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세 분의 대통령에 대한 선호가 55%라는 거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안정된 기반 위에 올라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연합해서 지금 민주정부를 계속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재명 정부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거라고요. 척척 위에 쌓아가지고 시루떡 쌓듯이 쌓아가지고 누구를 쳐내고 이렇게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적진에서 온 간첩이거나 이거는 이제 김용남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거나 할 때 문재인 대통령만 싹 빼죠. 전에 그래서 한번 그것도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저격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김용남 후보도 조국 후보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 기자회견입니다. 여당은 그릇이 돼야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할게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 더 잘할게요. 좀 들어오세요. 성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막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우리와 색깔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통합이죠. 포용, 통합.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된다. 근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래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너 얻어먹을 게 있어온 거지? 너 언제든지 나가가지고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다른 건 원래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쌍둥이도 다른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어요. 다른 게 너무 당연하지. 근데 그 다름을 막 강조하면 다 적군되죠. 똑같은 사람 찾으면 결국 나밖에 안 남아요. 다 다르잖아요.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저는 그게 정치라고 봅니다. 이 기자회견이 있고 나서 김용남 후보 측입니다. 대통령님의 그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뜻밖으로 감사했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누가 들어도 평택을 선거 그리고 뭐 저 김영남에 대한 말씀을 길게 하시면서 안타까움 그리고 여당은 큰 그릇이 돼야 된다. 그릇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지당하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로서는 뭐 큰 위안이 될 뿐만 아니라 역시 그 정도 뭐랄까요.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최욱이란 형이 책임감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에 박구영 교수님이랑 유시민 장관이 나와서 민주당 내 무슨 간첩 세력이 있다라든지 사전투표를 독려해도 모자랄 판에 그런 얘기가 우리 내부의 폭탄 아니었나요? 어떻게 그런 방송을 기획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큰 채널에 들어와서 어떻게 씨발 그따위로 얘기를 합니까? 한 번도 이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조국 대표 품어달라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품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민주당 내 그런 민주당이 좋지 않은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돌아와서 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노무현이어야지. 왜 노무현 재단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입니까? 요거는 우리 미국의 사람 사는 세상들 톡방에 올라오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때도 살아 숨쉬던 알릴레오가 이재명 정부에서 막을 내렸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유시민 작가에 대한 공격이 처음으로 시작됐던 시점은 공소치수 모임은 미친 짓이다. 이게 한 축이었다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로는 연임 그거 안 돼요. 이거였다고 보고요. 세 번째로는 김용남 후보를 겨냥한 듯한 발언. 그리고 김용남 후보를 서로 공천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 벌어지는 양상들이 모두가 가장 세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렇게 전면에 나서고 있어요라는 모습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프죠.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순서를 잘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문제점들이 도출됩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자신들이 전력공천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뉴 이재명 거리는 의원님들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고 서 있는 지점이 다르다 할지더라도 언젠간 분명 다시 또 같이 할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얼마나 폭력적으로 잔인하게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권력을 쥐어줘봐라. 그 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그 어떠한 가치도 도덕적인 부분도 없어진 것 같아요. 저기 개소식 가가지고 막 이재명 픽이다 그러면서 노무현 재단에 대한 수익금 내가 뭔지 모르겠지만 100만 유튜브 채널이면 돈 많이 번다고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잘해서 인정받아서 다음에 또 나오던가 해야죠. 어떻게 정치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이리 구태적입니까? 그래서 오늘 요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는데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물론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오늘 제가 꼭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던 것은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 옥내껏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도와서 제가 얘기하니까 비가 계속 오더니 유시민이가 뜨니까 비가 그쳐요. 여러분,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금방 제자리로 다 돌아오리라 믿겠습니다. 제가 방금 정리했었던 타임라인은 배우만의 개인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타임라인이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이런 걸 하는가? 팩트는 무엇이 있었는가를 말하지만 인간은 늘 그 다음을 질문을 한다. 사람들은 팩트만으로 설득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단순히 정보를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정보와 현상을 받아들일 때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 세상을 이해하는 존재다. 그래서 누군가는 같은 사실을 보고 합리적 선택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배신이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현실 정치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원칙의 붕괴라고 느낀다. 그러니까 세상은 팩트 위에 세워지지만 내가 본 현실을 당신도 봐주고 있는가? 나의 분노가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배신감을 혹시 단순한 감정으로 치부하지 않는가? 왜 원칙을 말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행동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아무리 많은 팩트를 제시해도 사람은 납득하지 못해. 그래서 좋은 설명은 팩트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팩트와 인간 간의 감정 사이에서 다리를 놓는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다. 너가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있어. 이 사실은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어. 그래서 팩트가 너무 없어도 안 돼. 팩트 없는 해석은 선동이 되고, 반대로 팩트만 많아도 안 돼. 팩트가 많아도 그거를 설명해주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정보가 될 수도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은 팩트를 붙잡되 왜 그렇게 느끼는지 설명을 해줘야 돼. 이 뒤에 제가 쓰고 있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 저 문장이에요. 민주주의는 좋은 지도자를 뽑는 것 같지만 사실 지도자가 국민들과 방향이 다를 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느낄 때 그것을 멈춰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조금 귀결을 내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그러면 대우 씨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이재명 정부를 좋아하면서 왜 비판의 목소리를 내요? 이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나라든 계엄 또는 쿠데타 겪고 난 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에 주목하지 않는다. 오히려 뭐에 더 집중이 되더라? 군주가 또는 대통령이 또는 총리가 이번에는 견제될 수 있는가에 집중이 되더라. 오히려 다음 정부를 살펴보면 굉장히 개혁적이고 청산적이고 이렇게 스피디하게 갈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다음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은 국민들의 불안함이 있더라. 분명히 민주주의의 제도인 선거를 통해서 뽑았는데 누가 됐어요? 군수정당에서 파시즘을 통해 일으킨 히틀러가 됐단 말이야. 그 다음부터 더더욱 견제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요. 이거는 흐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방송하는 사람이 보니까 그렇게 막 지금 정부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좀 그냥 좀 지지 좀 해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반명이라고 하고 프레임을 씌우거나 몰아가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나 서로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접점을 또 맞춰 가려면 할 수 있는 대화 깊음을 맞춰야 되겠죠? 어이구! 축하합니다. 파란색 당첨입니다.